다사다난했던 2024년은 마지막 날까지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활기가 있어야 할 이 시기이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국가적인 대재난을 겪게 되고야 말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슬픔과 비통함에 잠겨있을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말씀과 위로를 전해드리려 한다.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경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새떼와 충돌한 후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고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지금까지 보여진 항공기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추측만이 무성할 뿐이라 자세한 원인은 정식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참사에 각계각층의 인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애도의 메시지들이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이 틈을 타 사회 혼란을 조장하려는 부류들이 여럿 보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선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정치권에서는 분위기를 파악 못한 채 시기에 맞지 않은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정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여럿 있었다. 목포의 부동산 투기로 유명한 손혜원은 이번 사고를 수습 중일 관할 지자체장들에 대한 별다른 기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마치 행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처럼 성토하는 글을 작성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급하게 삭제했다. 어떠한 사건 사고에 대해 하나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며 인명은 관계없이 그저 고맙다고 여기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잘 드러나는 일화라 할 수 있겠다.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도 사고 발생 시간 약 1시간쯤 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꼬는 글을 올려서 빈축을 샀다. 다만 이런 경우는 보통 스케줄대로 예약된 게시글일 확률이 높아서 사고를 알고도 일부러 올렸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국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찍혀 돌아다니는 걸 보면 그도 역시 이번 사고가 단지 현 정부를 공격할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난 것 정도로만 인식하는지 매우 기분이 좋아 보여서 사이코패스적 본성은 쉽게 감춰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다. 서울시는 사고 당일 예정된 스케줄을 진행한 한강공원 유람선 업체에게 6개월 영업정지라는 말도 안 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운행에는 외국인 단체 승객이 예약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들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공항에서 난 사고가 유람선 운행을 중지할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 당시에는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기도 전이었고 이런 업체들의 영업 손실에 대해 서울시가 보전해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반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기 시절에 여러 가지 추진력을 보여서 성장 후 차후에는 대선 후보도 될 수 있겠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가 싶었으나 이후 박원순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주는 등 여러 가지 실책성 정책만을 반복함으로써 이미 능력의 한계이고 이 이상은 어렵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버리고 말았다. 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고 원인을 예상하는 추측성 글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특이하게도 지역색을 억지로 지우려는 시도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일단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사고의 명칭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통일하였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여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찬성의 입장은 항공기 사고의 경우 그 사고의 명칭은 항공기 편명으로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역명이 들어가는 것은 지역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대부분의 사고에서 사고가 난 당시의 보도는 지역명이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지금껏도 그래왔다. 그것이 사고 초기에 보도를 접하는 대중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훨씬 직관적이고 편하기 때문이다. 사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괌 대한항공 사고를 기억하지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기억하지 않는다. 중국 국제항공 129편 사고이기 이전에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였다. 이런 항공기에 편명이 들어가는 공식 명칭은 정식으로 사고조사가 들어가는 시점에서나 나오는 것이지 사고 초기인 지금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언론이나 민간인같이 사고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굳이 지역명을 억지로 분리한 데다가 편명조차 아직 안 붙어서 항공사 이름을 붙이는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명칭을 고수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 그들의 주장대로 지역명이 들어가는 명칭이 무조건 지역차별적이라고 한다면 대구 지하철 참사나 이태원 압사 사고 등 지역명이 들어가는 수많은 사고들이 전부 지역차별이 된다. 결국 이번에도 피해의식에 휩싸인 일부 어떤 분들이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먼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낸 이상한 결과만 초래하게 되었다. 반대로는 이때를 이용해서 지역적 공격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건 역시도 옳지는 못하다. 무안공항이 적자에 허덕인 채 세금으로 간신히 운영되어 온 것도 맞고 지역 이기주의적 산물인 것도 맞으나 그 존재 자체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완전히 폐쇄돼서 없어져 버려야 할 수준으로 형편없는 이용률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고 그 사용률도 쭉 증가해 왔기 때문에 광주공항하고 통합하는 등 효율성을 개선하는 게 우선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한편 언론 호소인에 가까운 대한민국 기자들은 역시나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기자회견 중인 국토부 관계자나 사고 처리 중인 담당자들에게 큰 소리로 다그쳐 묻거나 질책성 질문을 하는 등 자신들이 가진 언론 권력이 마치 사회적인 큰 권한인 것처럼 행패를 부렸다. 사고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행사를 찾아가 입장을 취재하거나 피해 유족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극적인 한 줄이 될 만한 발언을 듣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하는 등 그 행태가 지나치게 도를 넘었다. 오죽하면 유족 측에서 자제해주기를 요구하는 성명이 2번이나 나왔다. 그들은 저널리즘이라는 게 없다. 언론인의 가장 큰 임무는 사건을 취재해서 공정한 사실을 대중에게 보도하는 것이다. 해밍웨이는 기자 시절에 쓴 기사에 가급적이면 그 어떠한 미사여구나 수식어를 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것이 보는 이들에게 가치 중립적이고 담백한 사실의 전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재난 보도 준칙조차도 전부 무시한 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만을 보도해서 조회수를 하나라도 더 올리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댓글이 막혀진 연예부 기사는 아주 가관이다. 매우 선정적인 낚시성 제목들만이 난무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단독으로 질문할 수 있는 특혜를 얻었음에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해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는 게 한국의 기자라는 사람들이다. 요즘은 고려대 출신도 기자를 할 수 있냐고 되묻게 하던 언론고시 시절의 엘리트 기자들이 아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프리랜서로도 기자를 할 수 있고 팩트와 관계없이 입맛에만 맞으면 인기 기자가 되는 게 현실이다. 그저 두유노 김치, 두유노 BTS 만 할 줄 아는 불러주는 거 받아쓰기만 하는 존재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 툭하면 거짓 기사로 선동이나 일삼는 이런 기준 미달의 존재들에게 견제 수단도 전부 잃어버린 채 무소불위 같은 언론 권력을 안겨준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 바로 저들이 쓴 수준 이하의 기사를 어떤 여과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준 채로 거리에 뛰쳐나가 광분하는 대중들, 그 자신들이다. 다행히도 시신 수습은 이제 다 끝나고 잔해 수습과 복구, 그리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남았다. 사고 원인에 대한 억측은 이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외적인 요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에도 인재에 의한 사고임은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 입장을 발표하는 전문가 사람들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스테리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확률로만 계산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 여러 가지 기계 부품이 동시에 고장날 복합 확률과 사람이 실수할 단순 확률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이다. 이미 망자가 된 분들이기에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다. 누구에게든 같은 방식으로 추모를 요구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각자가 각자의 방식대로 추모를 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추모를 하지 않을 그런 자유도 있다. 그 어떤 것도 강요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산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야 한다. 조사가 끝까지 명쾌하게 잘 되기를 또 남아있는 유족분들이 잘 추스를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한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며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